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자, 이렇게 트랙 위에서 가혹하게 주행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발열 제어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아이오닉 5에는 이 발열과 냉각 사이의 싸움에서 정말 멋진 기술을 통해서 그 승기를 쥐어잡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기술이길래 이렇게 트랙 위에서도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주행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지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N이 진짜 그 험난하고 혹독하기로 유명한 독일 뉴르부르크링에서 양산차 최초, 전기차 최초로 2바퀴 연속 주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제 경기장으로 따지면은 이 뉴르부르크링 한 바퀴는 거의 5바퀴, 6바퀴 정도 해당되는 거리이고, 그리고 뭐 코너 개수로 따지면 300여 개가 넘는 정말 긴 구간인데, 그 구간 동안에 지치지 않고 양산차, 전기차 최초로 모든 코스를 완벽하게 클리어했다는 것은 연구원 개발하셨던 이 주인공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타사 경쟁차 같은 경우에는 뉴르부르크링을 한 바퀴도 채 못 돌고 맞아요. 배터리 과열에 의해서 출력 제한이 걸렸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열 관리를 최대한 강화해서 네. 뉴르부르크링을 이제 2바퀴 다 달릴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상 뉴르부르크링에서 2바퀴를 견딘다는 건 그 배터리의 잔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의 열 관리, 이제 결국 발열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냉각 부분을 어떻게 잘 하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발열이 생기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배터리 발열이라는 게 네. 어느 일정 시점 되면은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하가 당연히 큰 영향이 있고,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모터가 필요로 하는 그 출력은 동일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배터리는 SOC가 떨어짐에 따라서 점차 이제 전압도 같이 내려가게 되고, 그 전압이 떨어지면은 반대로 그 출력은 맞춰줘야 되니까 전류가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배터리 열 자체가 올라가는 기울기를 막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기차는 이게 배터리가 낮아질수록 더 발열에 불리한 구조.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건 제가 미처 생각했지 못했던 영역의 이야기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이 발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떠한 기술들로 접근을 하시게 된 거였죠? 전기 자동차, 특히 배터리의 열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열과 냉각의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까지 상식으로는 발열은 운전자 의도하는 만큼 이제 부하를 주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생성되는 일정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정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냉각 쪽에 처음에 치중을 했었는데요. 네. 회생제동을 더 많이 해서 배터리 쪽에 충전을 해주게 되면은 배터리의 이제 저항이 낮아지면서 발열량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뭔가 발열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사실 좀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걸 찾게 되신 거죠? 트랙 지속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설계팀에 소속돼서 발열량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승열 책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영암 서킷에 가서 평가를 했는데 좀 기존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평가를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평소 평가했던 것보다 뭔가 더 상승률이 적고 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승열 책임님이랑 저랑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제가 스터디하고 있던 회생제동, 즉 서킷을 달릴 때 방전하다가 다시 충전을 걸어줬을 때 배터리 발열이 떨어진다는 그 현상을 넣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네. 아무리 데이터를 들여다봐도 달라진 부분은 정말 회생제동 들어오는 양, 그 전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배터리 자체 발열이 달라지는 게 이제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회생제동, 즉 충전해주는 게 배터리에게 발열을 낮추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 회생제동을 쓸 때 그럼 진짜 배터리의 온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생제동을 최소로 해서 차량을 주행하게 되면은 배터리 온도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SOC 소모는 급격하게 이제 소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 제동을 최대로 하게 되면은 배터리의 온도 상승은 기울기가 낮아지고요. 그리고 배터리 SOC의 소모는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배터리 회생 제동을 적게 하면은 온도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출력 제한이 시작되는 온도에 빨리 도달하게 되고 트랙에서 오랜 시간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생 제동을 최대로 하게 해서 달리게 되면은 배터리 온도 상승이 더뎌지면서 좀 더 오랜 시간 트랙에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모됐던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SOC 소모가 더뎌지고 이로 인한 출력 제한 시점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회생 제동을 최대화해서 트랙 주행 지속성을 더 늘리는데 활용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전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전할 때 열이 나는 거 이해가 되지만 회생 제동을 할 때, 충전할 때도 열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배터리의 발열량은 이제 부하에 해당되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배터리 저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회생 제동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전류의 제곱, I 제곱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때 특이하게도 충전, 방전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네. 배터리의 저항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하 증가량에 비해서 이 떨어지는 양이 훨씬 컸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발열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생 제동을 강하게 쓰면 배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부하를 받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좀 됩니다. 배터리의 건강 상태, 저희가 SOH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희가 가장 가혹한 뉴르부르크링에서 약 5개월간 네. 가혹한 주행을 하였고요. SOH를 체크한 결과 원래는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떨어지지 않고 처음과 유사한 수치를 유지해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헬스 배터리의 수명이 지금 뭐 한두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체크한 게 아니라 5개월 내내 한 배터리를 테스트한 후에도 동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트랙 위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아이오닉 5N을 좀 더 가혹 조건으로 몰아붙여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이제 회생 제동이 감속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저 배터리의 잔량이 떨어지는 속도도 다른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더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이오닉 5N이 배터리 용량이 84kWh지만 이 회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트랙에서는 90kWh 이상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생 제동을 이용할 때 그때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량은 어느 정도죠? 회생을 할 때 배터리 충전되는 발전량은 약 320kW 정도이고요. 320kW요? 그러면 제동 마력으로 환산하면 거의 500마력 가깝게 육박하는 수치네요. 예, 맞습니다. 회생 제동할 때는 순간 피크가 이제 급속 충전보다 더 빠르게 그러네요. 강력한 양으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수치입니다. 정말 그 초고속 충전기에서 물릴 때의 전기가 배터리로 들어가는 양보다 차가 달리면서 브레이크 페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충전량이 더 빠른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혹 조건을 꽤 오래 했거든요. 배터리 온도 상승할 때 정말 이 모드에 따른 차이, 변화가 보여집니까? 지금 아래쪽에 회생 제동이 충분히 들어오면서 배터리를 안정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기울기가 서서히 눕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각도가 한번 풀이 한 풀 딱 꺾이는 그러한 그래프로 온도가 올라가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N 브레이크 리젠 기능은 진짜 그 물리적인 어떤 패드와 디스크 표면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해주고 배터리의 발열도 잡는 역할도 해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회생 제동으로 충전을 해서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기능까지 정말 일석삼조의 기능을 해주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 용건님, 다른 브랜드에서도 사실 이 전기차에 회생제동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오닉 5N만큼 회생제동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사실은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부품들이 다
뒷받침을 해줘야지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고열의 모터가 필요하고요. 또 고열의 투스테이지 인버터가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회생제동이 들어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고출력 배터리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 부품만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야지만 구현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개발하면서 좀 놀랐던 게 그 eGMP 플랫폼의 엄청난 잠재력이었거든요. 네. 훌륭한 eGMP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분들의 이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차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 주행 중에도 배터리 온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또 그러한 기술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N-레이스 기능이고요. 네. 특정 온도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쿨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N-레이스를 지금 한번 넣어볼까요? 예, 표시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N-레이스를 켜는 순간부터 또 이 배터리의 냉각 회로가 뭔가 이 제어 로직이 전환되는 개념인가요? 배터리 쿨링 시작점 자체가 이제 많이 빨라지면서 실제로 돌리는 컴프레서 스피드도 빨라지고요. 그래서 냉각 용량도 더 커지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 쿨링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N-레이스 모드를 놓고도 트랙을 이제 수바퀴째 타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온도 제어 부분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배터리 쪽에 이제 배터리 칠러가 작동을 하고 그 칠러를 위해서 이제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고 컴프레서가 지금 최대한 작동하면서 네. 이제 배터리 온도 상승을 이제 기울기를 낮추고 지금 있습니다. 풀스로틀을 해야 되는 이런 트랙 주행에서는 배터리 온도가 몇 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내부적인 목표였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특성 자체가 어떤 특정 온도를 이제 유지하면 가장 좋겠지만 네. 그 부분은 이제 물리적으로나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터리 온도가 상승에 이제 접어들면은 어쨌든 그 상승하는 기울기를 최대한 완화시키는 네.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온도가 계속 상승은 하지만 네. 일단 뭐 SOC가 남아있는 만큼까지는 네. 버틸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런 목표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5N이 정말 이 열 관리의 진심이었다고 느껴지는 게 정말 입체적인 접근들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 N 인듀런스 모드입니다. 네, 엔듀런스 모드는 이제 배터리 온도를 낮게 시작해서 또 이제 서킷을 오래 주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드이기 하면서 일단 배터리 발열 자체가 모터를 많이 쓰는 만큼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그 출력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듀런스 모드를 놓으시면은 출력을 약간 조절하면서 서킷을 좀 더 길게 주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모드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출력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말씀이신데 하향 조정하게 되면 랩타임에 뭔가 좀 드라마틱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곤 하진 않나요? N-레이스의 스프린트 모드만으로도 이제 한 세션 20분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 마음 편하게 달리고 싶으신 분들, 재미있게 오랜 시간 달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N-레이스의 엔듀런스 모드를 개발을 했고요. 네. 엔듀런스 모드를 개발할 때 초점이 재미있는 일체한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것에 목표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MVP, N 배터리 프리 컨디셔닝. 사실 이 기능이 타사 같은 경우에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드가 둘로 세분화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따로 모드를 구분해 놓은 이런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배터리를 사용할 때 그 출력을 얼마나 연속적으로 사용하느냐, 또 지속적으로 사용하느냐, 그 부분에 관점을 두면은 이제 모드를 구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드래그 모드는 그 드래그 레이스 아시겠지만 네. 계속 출력을 쓰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열이 났다가 또 식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터리 온도 영역대가 약간 높아도 전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이제 그 트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출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은 온도부터 배터리가 시작이 되어야지만 서킷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저들이 사용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 모드를 구분해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나눠놓은 겁니다. X축은 배터리 SOC가 되고 Y축은 배터리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디레이팅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VP 트랙 모드를 켰을 때는 시작점이 이 위치가 됩니다. SOC와 배터리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서킷 주행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VP 드래그를 켰을 때는 시작점 위치가 중간 위치가 됩니다. 이 시작점 위치에 따라서 서킷을 주행할 때 얼마만큼의 지속성을 갖고 주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작점의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출발점부터 이 가용 출력이 만나는 지점까지 네. 결국 이 지속 시간 자체가 이 거리를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게 한 모드가 바로 이제 트랙 모드가 되는 거고, 드래그 모드는 이 구간이 짧더라도 가용 출력은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짧은 네. 주행 조건에서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엔듀런스 모드를 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출력 자체가 조절을 하게 되면서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개발하셨던 이런 배터리의 열 관리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됐을까요? 네, 이제 급속 충전의 경우에 배터리 온도가 상당히 충전 후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작점이 이미 상당부 높은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SOC는 풀로 충전한 상태지만 네. 이미 시작점이 높게 되면은 서킷 주행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보면 바로 한계의 영역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원리로 이런 부분들을 설계, 접근을 하시게 되었나요?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20도, 30도, 사실 뭐 40도를 넘지 않은 가장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시스템을 이용해서 냉매를 이용해서 더 차갑게 냉각을 하고 그 냉각이 이제 냉각수를 먼저 식히고 그 식어진 냉각수가 배터리 하부로 흐르면서 배터리 온도를 이제 식히게 됩니다. 실제 공조장치에서 에어컨을 쓰면서 이 칠러가 구동하게 되면 뭔가 더 큰 부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네,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는 당연히 에어컨을 필요로 하고 또한 배터리가 뜨거워지면 배터리 냉각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조도 물론 하고 있지만 서킷 주행할 때는 배터리가 더 이제 열을 많이 내뿜기 때문에 네. 그걸 식히기 위해서 그 포션을 배터리 냉각으로 주는 겁니다. 트래픽을 조절하면서 네네. 또 필요한 부분 쪽에 오히려 더 다 냉각을 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컨을 틀고 주행을 하더라도 배터리 온도가 더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약간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군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부강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희는 배터리 셀과 냉각수 사이에 들어가는 열 계면 소재를 최소화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네. 그래서 열 계면 소재가 한 층만 들어가고 해서 열 경로를 최소화했고 냉각 성능을 최대화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 훨씬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배터리 쪽뿐만 아니라 사실 모터 쪽에서도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모터 냉각 쪽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터 냉각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에 냉각 설계 쪽에서 모터 쪽에 충분한 그 냉각계 설계를 사양을 키워놨습니다. 네. 모터 오일 자체도 네. 앞에서 이제 충분히 식은 냉각수로 또 한 번 또 쿨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모터 오일 쿨러가 별도로 있고 그 모터 오일 쿨러는 앞에 있는 라디에이터로 냉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냉각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회생 제동이 배터리 발열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터는 사실은 더 불리해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오닉 5 안에 적용된 모터에는 냉각 오일이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직접 냉각 방식이 적용이 돼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생 제동이 크게 벌어져도 배터리, 모터, 인버터 모두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재미있는 아이오닉 5N과 그리고 또 이 차가 어떻게 이 트랙 위에서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지를 연구, 개발, 테스트하신 연구원님들과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본진습격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그러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